안녕. 오늘도 또다시 물리로 수업을 시작해보자. 오늘 수업의 시작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야.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사용을 해야 될 기준은 개념이 바로 1이라는 개념부터다. 그래서 오늘은 1을 설명을 하고 1로부터 우리가 봐야 하는 몇 가지 에너지를 확인해 볼까 해. 자, 1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에 힘을 주었을 때 힘의 방향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데,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게 되면서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 자, 이 물리량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물리적 수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1이라고 하는 것을 기호는 W.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이 주어졌으니 힘의 방향으로 F. 물체가 이동하면서 이동한 거리 S, 요 세 가지로 식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자, 힘이 크다면 같은 거리를 이동했을 때 한 일은 어떠할까? 라고 묻는 거지. 당연히 힘의 방향으로 움직여진 일이니까 일은 커질 거야. 비례. 자, 힘이 같다고 했을 때 이동한 거리가 크다면 일은 어떻게 될까? 역시 일의 값은 커지게 되겠지? 비례.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비례로 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W의 식은 힘과 거리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면 힘과 거리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두 그래프의 x축과 y축의 두 값으로 만든 면적이 바로 한 1인 w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 자, 이렇게 힘과 거리로 움직여진다라는 일을 만약에 어떤 물체에게 해준다면 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얘기지. 어떤 물체가 가만히 있었어. 이 물체에게 내가 일을 해서 주는 거야. 그러면 이 물체는 일을 받게 되겠지? 이 일을 받으면서 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에너지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 자, 이 물체의 에너지가 커지면 이 물체는 아직 움직이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커졌으니 포텐셜 에너지, 즉 잠재적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 그리고 나서 결국 이 물체가 이 에너지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신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에너지로 운동을 하니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겠네 라고 말할 수 있어. 또 이 운동을 한 걸 가지고 누구한테 부딪혀서 그 물체에게 거리의 변동을 준다면 다시 1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1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단위를 사용해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이 1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이 물체에게 주었을 때 또는 이 물체가 에너지라는 걸 가졌을 때 반대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라는 것을 비교하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에너지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다. 에너지 중에는 지금 표현이 된 두 가지가 있겠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우리는 이 두 에너지를 합쳐서 역학적 에너지라고 부르고, 이 역학적 에너지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손실이 되는 것만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두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요게 필요할 것 같아. 첫 번째, 중력에 대한 에너지. 자, 중력에 대한 에너지라고 하면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에 대한 운동 에너지를 풀어줄 수가 있겠지? 자, 첫 번째,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잠재적 에너지라고 하고 우리는 EP라고 표현을 해주자. 자, 중력에 대한이라 했으니 지면에 대해서 위아래로 움직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래에 있던 물체를 끌어올려서 내가 이 위에까지 들고 올라갔어 라고 하면 높이를 h라고 하고 내가 이 물체를 들고 그럼 계속 들고 있는 일을 얘한테 해주어서 힘을 여기다 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일을 했을 때 이 물체가 가진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내가 얘한테 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면 한 일의 식은 힘 곱하기 거리가 될 건데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중력에 대한 힘이니까 중력, 즉 이 물체의 질량에 대한 무게라고 볼 거고 이동 거리는 높이 올라간 것이라고 봐줄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A의 식은 어떻게 되느냐? 힘에 대한 중력이 mg 그리고 올라간 높이가 h. 그래서 우리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식을 mgh라는 식으로 활용을 해서 풀 수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위에 있었던 잠재적 에너지인 EP, 포텐셜 에너지로 그 에너지에 해당하는 일을 내가 제거했을 때 중력에 대하여 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바로 속도를 가지게 되니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가겠네. 그러면 두 번째, 중력에 대한 운동 에너지의 식은 어떠할까?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에너지라 하여 EK라고 써줄 거야. 중력에 대해서 얘가 움직이니 아마도 등 가속도 운동으로 움직여지겠지? 그러면 등 가속도 운동이니 그래프를 그려주면 VT 그래프에 가속도가 이렇게 주어질 거야. 그러면 이 가속도에 대한 요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거리는 요 면적이 이동 거리가 되니 힘 곱하기 거리라고 하면 되겠네. 자, F의 식은 ma니까 질량 곱하기 이 가속도 a, 즉 중력 가속도 g가 생겨 있겠지. 그리고 곱하기 면적 2분의 1 그리고 VT 이렇게 되겠어. 맞나? 그러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질량 곱하기 t분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나중 속도는 있지만 처음 속도가 0인 상태가 지금 아마 가만히 쥐고 있다가 놓은 중력 가속도 즉 자유낙하의 운동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은 2분의 1 VT가 되겠지. 아이고 는이 아니라 여기 곱하기. 그러면 t끼리 서로 생략이 되고 식을 정리를 하면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여기 0은 의미가 없으니 V의 제곱이라는 운동 에너지의 식이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그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랬으니 EP 더하기 EK의 값은 일정이라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식은 mgh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의 값은 일정이라고 말하고 이 방식으로 풀게 되는 것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다.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높이에서부터 내려올 때 에너지의 값은 하고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높이가 0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그래서 EK는 여기가 최대. 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거리가 늘어나면 이 K는 줄어들고 이 P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얘는 이 K가 줄어듭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얘는 이 P가 증가하나 이 둘에 더한 합은 역학적 에너지로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중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중력에 대한 이라는 표현을 썼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중력 말고 또 다른 힘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두 번째, 탄성력에 대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자, 탄성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말하면 탄성력이 뭔지부터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아.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게 내가 힘을 줘서 물체 모양을 변형시키고 힘을 제거했을 때 다시 돌아가려는 힘을 말한단 말이야. 일명 탄성체라고 불리는 애가 가지고 있는 힘이겠지. 용수철, 고무공 뭐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런 탄성력을 표현을 해주는 용수철을 한번 그려보자. 용수철이 이렇게 물체를 가지고 있다면 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어. 왜 용수철을 옆으로 그렸을까? 세로로 그리면 중력에 대한 힘도 포함된 탄성력이기 때문에 탄성력의 힘에 대해서 보려고 옆으로 나는 그렸어. 자, 그러면 이 용수철의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 용수철이 잘 늘어나는 성질이라면 쉽게 늘어나지게 될 것이고,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 않으면 힘줘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용수철의 특징이 매우 중요해. 우리는 이 용수철의 특성을 탄성 계수 K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얼마나 내가 변형시켰느냐, 변형 거리에 따라서 힘을 받게 되겠지. 이 변형 거리의 단위는 미터. 그래서 탄성력 F의 식은 탄성 배수에 비례하고 변형 거리에도 비례한다라는 탄성력의 식이 있어. 이 탄성력에 대한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는 하고 물어볼 거야. 자,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역시 힘 곱하기 거리로 표현을 해줄 건데, 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힘이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얘를 변형거리 x와 힘의 식으로 만들어주면 탄성력은 힘을 주면 줄수록 변형거리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갖고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얘의 포텐셜 에너지를 볼 수가 있어. 포텐셜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요 면적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을 계산해보자. 이 P의 값은 삼각형 2분의 1 fx라고 할 거야. 근데 f라고 하는 애의 식이 앞에서 이미 주어졌잖아. 그래서 이것을 식을 변형하면 2분의 1 kx가 되겠네. 그래서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식을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EP 외에 여기도 이 K라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지? 이 운동 에너지는 아까와 동일한 식을 쓰게 될 것이므로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역시 탄성력에 대한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 EP 더하기 2K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역시 이 식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은 일정이라는 식을 활용을 해줄 수가 있으며, 운동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최소, 포텐셜 에너지가 최대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최소, 그 합은 일정하다라는 이 식을 그래프로도 역시 동일하게 쓸 수가 있다. 우리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즉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탄성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 역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식은 약간 다르다. 운동 에너지의 식은 mgh 더하기 2분의 1 mv의 제곱. 탄성력에 대한 식은 2분의 1 k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mv의 제곱은 그 값이 일정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가 있다.